네, 저는 원바디 커뮤니티라는 자그마한 선교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요. 먼저 저희 가정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3명의 아이가 있고요. 첫째는 6학년이고, 둘째는 4학년이고, 셋째는 이제 만 2돌이 지났습니다. 다시 10여 년 만에 육아를 하고 있고요. 아내는 1명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많은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습니다. 근데 좀 부끄럽게도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교회 많은 프로그램들을 참석은 했었지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고 예수님은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조금 진지하게 보면서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주 실제적으로는 정직하게 표현하면은 예수님과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 저의 삶을 비춰보니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참 멋모르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선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20대 군제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전도하시면서 사셨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좀 고민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20대 청년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다시 캠퍼스에 복학을 해서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기도했으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아주 작지만 아주 별 볼 일이 없지만 또 변방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에서 시작된 우리 청년들이 또 제가 나이를 점차 먹어가면서 어떻게 사회경제활동 안에서 또 비즈니스 세계 영역 가운데에 여전히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나서는 무엇 하기 시작했냐면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공동체의 좋은 DNA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만큼 기쁜 일인지를 그 안에서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약 14년 전 사진입니다. 처음에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캠퍼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또 어떻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것이며 또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캠퍼스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사진을 보면은 참 감사한 것이 한 친구 덩치 큰 형제 한 명만이 전도 대상자고 나머지가 같이 만났었던 지체들인데 지금 한 14년이 흘렀는데 저기 지체들은 이제 같이 공동체의 사역자로서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들 결혼을 해서 아빠와 엄마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런 저희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교회됨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제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은 들었고 어려웠었지만 그러한 예배들, 그러한 전도의 시간들,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 또 삶들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방학 때가 되면 뭐가 뭔지도 몰랐었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선교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청년들 20여 명에서 40여 명 정도를 함께 이끌고 단기 선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들 또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또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시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한다고 막 돌아다녔던 것 같지만 늘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 선교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그 과정 가운데에 청년들이 사회와 역사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늘 우리 안에 이렇게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고민했고 함께 씨름했고 그 과정 가운데 통일이라는 주제를 만나가면서 청년들과 같이 조중접경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햄버거 가게에서 싼 런치 세트 3,000원짜리를 시켜놓고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천 명의 목회 또 수만 명의 목회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캠퍼스를 변화시킬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12명의 청년들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교원대학교의 지도 목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였던 것처럼 너도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니? 라고 생각지도 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을 했고 첫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랑 예수님처럼 동거동락을 어떻게 같이 하지? 한 집에서 이제 아내에게 질문을 던졌죠. 그런 감동을 주신 날. 근데 아내가 갑자기 저는 냅다 질문만 던지고 이제 도망쳐야죠. 근데 아내가 도망치는 저를 붙잡더니 여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끔찍한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진은 저희 집에서 이제 10명의 청년들, 또 그 다음 해에도 10명의 청년들, 그 다음 해에는 17명의 청년들과 저희 집에서 살면서 점점 이제 시골로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도 임신하고 뭐 같이 삶을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한 장 넘기면 막 끔찍한 사진들이 이렇게, 이게 다 사진빨입니다. 실제 저기 쌓여 있었던 스토리들은 한 500가지 정도가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끔찍한 삶을 한 3년 반 정도 청년들이랑 저희 아이들이랑 한 집에서 살면서, 근데 이 친구들이 1년마다 캐릭터가 바뀌면서 또 막 이상하게 공동체가 자꾸 생겨져 가고 흩어져서 또 자기들이 또 다른 후배들을 데리고 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 아직까지 망하지 않고 어디서 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올해도 같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렇게 끔찍한 시간들을 계속 함께 보내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이제 이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마다 또 방들을 잡고 캐롯 마켓에서 2층 침대를 사서 갖다가 중고로 막 다 쑤셔 넣으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그 지역사회와 또 그 주변의 캠퍼스와 또 이제 일터로 나가는, 직장으로 나가는 친구들은 어떻게 직장을 복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주 단순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에서 미셔널 라이프는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4년 정도 이렇게 짧은 아주 자그마한 공동체이지만 본의 아니게 제가 주례를 젊은 나이서부터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제가 계획하지 않았었고 뭘 만들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시작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또 저희들 안에 실제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 아까 기우진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문제냐 사회적 문제냐, 아까 우리 아마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죠. 양극화의 최대 원인이 부동산 문제. 바로 이 주거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들, 이것은 그냥 우리 기독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수많은 청년들의 문제들이었고, 이것이 또 저희 공동체의 완전히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답을 줄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공동체 하우스를 저희가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주택 기금이나 여러 이제 단체들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을 구해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그 부분까지 이렇게 조금 진행하다 보면은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 소득증명도 안 되고 대출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대출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이제 자꾸 인정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알아냈던 것이 건축의 50%가 인건비래라는 것을 그 과정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집을 그럼 직접 짓자라고 제가 신학만 공부했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한 형제와 함께 헤비타트 목조주택 건축학교에 들어가서 5주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건축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5주의 교육 가운데 2주가 이론인데 2주 동안의 그 건축 단어들은 일본말, 미국말, 한국말이 동시에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듣다 보면 일본말이 이 미국말이고 이 미국말이 이 한국말이구나를 그제서 이제 깨달으면 이제 그건 이미 다 지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2주 동안 이론 교육을 받고 2주 동안 5.5평짜리 작은 목조주택을 짓고 한 주는 미니로 20분의 1 되는 목조주택을 짓고서 제 형제들과 자매들과 같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할 때 처음에 머리에 든 게 많이 없으니까 시공책을 펴놓고 전날은 유튜브를 막 찾아보고 그 건축 카페들을 막 뒤적뒤적 하면서 기술들을 배워왔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골에 싼 땅을 구입해가지고 건축을 할 때 그 해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장마가 가장 긴 해로 한 3, 4년 전입니다. 그리고 장마가 끝나면 폭염이 끝나면 태풍, 어쨌든 그거가 계속 반복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많이 울면서 집을 짓기 시작했고, 청년들, 형제들과 자매들 뭐 너나 할 거 없이 함께 와가지고 땀을 흘리며 집을 지었습니다. 자매들은 당번을 짜서 내려와가지고 계속 식사로 봉사를 해줬고요. 또 그러다 일손이 부족하면 자매들 페인트 칠이나 퍼티나 샌딩질, 저희 자매들은 다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기타 일들을 같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골에 싼 땅을 매입해가지고 5가정이 살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도 목사여서 좋은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예배당은 없고 집만 다 지어서 예배 드릴 공간은 11평이에요. 11평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꽉 차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는 공간 11평, 이제 번호표도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꽉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그 불멍 때리면서 같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청년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같이 불멍을 때리고 있는 사진이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을 막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근데 이것이 우리 문제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데 과연 기독교는, 크리스찬은 어떻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응답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영역에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비즈니스의 B자도 잘 모르지만 저희 지체들이 어쨌든 비즈니스 세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 비즈니스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같이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친구들, 보육교육을 전공한 친구들 그 전서부터 준비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월 달, 이제 얼마 안 됐죠. 8월 1일에 이제 쓰러져가는 어린이집을 하나를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매 사역자들 중에서, 엄마들 중에서 우리 공동체 아이들의 이제 교육과 양육, 또 지역사회 선교와 그 아이들과 엄마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통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저희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나라의 지원 사업들을 다 따가지고 이제 그것들로 사회적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만들고 많은 협동조합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사실 4, 5년 전에 카페 창업도 시작했었습니다. 카페 창업했다가 보기 좋게 망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어린이집을 개원했고, 막 이런 들쑥날쑥한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애기 엄마들은 같이 애기들을 봐주고 있고요. 또 카페 창업이 망하면서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후배들이 또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로컬 푸드를 기반으로 한 카페 창업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200만 원, 그 다음에 500만 원, 지금 2,400만 원짜리 사업까지 따가지고 계속해서 같이 준비해가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1층에서도 지금 이렇게 판매 중에 계시는데요. 또 한 간사님 한 명은 나름대로 그 인스타 팔로워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기독교 굿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필요 없어도 막 사줘요. 맨날 5만 원어치 사줘요. 그래서 오신 분들도 좀 사주세요. 이따가 그냥 짠하니까 격려되라고 좀 사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저희가 목조주택 건축 사업도 이제 계속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뭐 교회, 뭐 떡볶이집, 뭐 파티룸, 또 여기는 이제 목조주택 건축 현장입니다. 재작년에 동해안에 산불 크게 났었을 때 저희가 10채 지어서 또 보냈었고요. 여기 사진에 보면 저 스님이랑 기도하고 계시는 간사님도 계셔요. 혼합주의가 아니고, 저희가 막 자유주의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베트남 불교의 쉼터를 짓고 있는데 저희랑 조인이 돼서 저희가 가가지고 베트남 쉼터에 들어가서 목조주택 건축을 해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 올해 사진인데요. 올해도 산불 피해가 난 집에 2채의 집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기도하고 있는 꼬맹이는 그 아줌마 같지만 6학년입니다. 6학년이고 처음에는 이제 컨테이너에서 1년 넘게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니까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진 않지만 또 그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1년 넘게 완전히 술에 쩔어서 사셨다가 이제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그런 과정들을 현장에서 같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이제 11평짜리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제가 배워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계 속에서 살까, 우리 제자됨의 증거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여러분들 읽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